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머리 아픈, 법 하면 머리가 아프죠. 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관련법의 분류를 한번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법은 뭐 자연법, 설정법 이건 의미 없죠. 우리가 국내법 안에 이제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이 있는데요. 공법은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개인에게 지켜라.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명시한 것이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은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명시한 것이 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간 이런 것을 우리 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법, 요거를 이제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을 알아야 됩니다. 공법 안에 절차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것이 민사소송법입니다. 우리가 뭐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민사소송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은요, 기본적으로 만민평등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 원칙으로 만든 것이 민사소송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원룸이에요. 원룸인데요. 자, 갑 소유자가 이렇게 임차인 을한테 보증금 100만 원에 좀 적게 잡았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월세를 잘 내면 관계가 없는데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한두 달 잘 내다가 월세를 안 내요. 그러면 3개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증금 다 까먹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단으로 있는, 뭐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갑이 월세 안 준다고 이 사람의 짐을 그냥 다 드러낼 수 있느냐? 월세 안 준다고 해가지고 다 드러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정식적인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 증명을 임차인한테 보냅니다. 자, 월세 언제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빨리 내라. 안 들어오면 내 짐 다 꺼낸데 하는 내용으로 뭐 적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의 집을 다 드러내게 되면요, 점유권, 이 사람은 계약하는 순간에 점유권이 발생해요. 이 점유권을 침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드러내요. 단지 내용 증명은요, 이렇게 감형할 수 없으면서 소송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나간다 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용증명이에요. 이게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요, 반드시 이 을한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내용증명에 효력이 없어요. 안 받는다 해가지고 소유자가 갖다 줬어. 효력 없습니다. 반드시 내용 증명은요, 우체국에 가서 하는데 세 부를 만들어요. 세 부 만들면요, 한 분은 우체국 보관하고, 한 분은 저한테 줍니다. 한 분은 여기 보내요. 만약에 보낼 사람이 2명이면 4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데요, 반드시 송달돼야 돼요. 송달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송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송달됐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은 이렇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답이 없으니, 좀 법으로, 공권력으로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고, 이 임차인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주인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럼 서류가 오면 이 법원에서는 다시 임차인한테 서류를 보내요. 임차인은 다시 답변서를 보냅니다. 답변서 다시 또 원고한테 보냅니다. 원고가 또 그에 대한 답변서 또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서류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제 기일 잡혀가지고 재판이 열려요. 기본적으로 또 3개월 갑니다. 자, 6개월 흘러갔죠. 그 다음에 이 학경 판결, 이제 돈 안 냈으니까 판결은 나오겠죠. 그 판결문 가지고 그냥 내보낼 수 있느냐? 이 판결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 판결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집행관실에, 법원에 가면 집행관실이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해요. 그러면요, 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와가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안 나가면 짐을 다 드러내서 이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겠다. 이걸 강제 집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지, 계고장을 붙여요. 그 실제 또 이 사람이 이상 안 나가네? 그러면요, 진짜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보관해요. 그 짐을 다 창고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또 안 끝난 겁니다, 이것이요. 결국 이 창고의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동상경매를 또 진행해야 됩니다. 동상경매 진행해가지고 결국 아무도 낙찰 안 받아가. 그러면 폐기 처분까지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얼마 걸렸습니까? 1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 이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서 시간 얼마? 1년. 비용 얼마? 1,000만 원. 이 금액이 커지면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법 앞에 둘 다 평등하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주인은 집 가진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룸 관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딱 당해보신 분은 원룸 절대 하지 마세요. 원룸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이런 경우를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보증금을 좀 많이 받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임차인 면담도 하는 그런 주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매 낙찰 받았어. 그러면요, 여기에 소유자나 채무자나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일반인들이 경매 못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거 합니까? 낙찰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있죠. 그분들이 결국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찰 금액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가죠. 그래서 1억은 아니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인도명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매를 배우시면요, 인도명령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항할 수 없는 힘, 대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을 바로 뭐하느냐, 인도명령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거의 21일 안에 인도명령 송달됐다는 증명을 발급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바로 강제집행하면요, 만약에 이분이 점유하고 있는 분이 짐을 찾고자 할 경우는요, 들어간 비용 다 내고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짐들이 다 폐기 처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 결국 인도명령 들었을 때 이사비 협상에서 적당히 이사비 받고 나가면 이사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집행되면 이사비도 못 받고 짐은 짐대로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명도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도명령만 딱 떨어지면요, 바로 임차인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바로 합의가 되면서 이사비 적당하게 얼마 줄 거니까 나가달라 하면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명도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경매 배우시는 분들, 명도 때문에 경매 배우기 어려운 거, 경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명도는 지금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경매 절차에서 상세하게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되고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만민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활성화 안 돼.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민사집행법입니다. 2002년도에 분리해가지고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해가지고 민사집행법으로 지금은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이것이 공부적인 차원이고요.